네, 코카콜라 애인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느덧 수요일입니다. 네. 한 주의 중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험프데이라고 낙타의 혹이라고 하는데. 네, 웨드네스데이. 네. 지난번 이야기를 이어서 해야겠죠. 지난번에 이제 오미양이랑 외출까지 했죠. 저희가. 네. 그리고 저희 뭐 마약 얘기도 마약 했고. 얘기했고 네. 뭐가 불안한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코카콜라 클럽의 주동자가 등장은 안 하는데 정체를 알게 됩니다. 스티브 김. 네, 이름만 들어도 수상한 스티브 김을 네. 이제 찾으러 갑니다. 뭐 집이 있어요. 집까지 가요. 네, 무슨 허름한 네. 가구 이런 창고 같은 곳으로 가죠. 거기에 뭐 되게 허술하게 증거로 충분한 사진, 코카클럽 일원들이 네. 함께 찍은 사진도 남아있고. 근데 그 중에 김미섭이라는 남자가 또 뜬금없이 등장을 해서 네. 이 사람도 뭐 본인도 마약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본인이 살라고 스티브 김, 그 다음에 김연필 막 찾고 다닙니다. 결국엔 그래서 이제 김미섭도 같이 김연필을 찾으러 다니는 내용이 펼쳐지는데 여기서 오미양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인 A도 사람이란 때론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하면서는 살 수 없는 모양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게 자주 나오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네. 네. 이 구절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모두가 아마 동의를 하겠죠. 유리한 것만 선택하면서 살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트키 한번 써서 인생의 지금 과거를 이렇게 회상해 봤을 때 치트키 한번 쓸 수 있는 찬스를 주고 그때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네. 결국 과거를 한번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어디로 가서 뭘 바꾸겠습니까? 저는 게임을 안 좋아하는 애로 이렇게 어. 설정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게임을 너무 학창시절에 오래 해가지고 이 얘기도 진짜 한 수십 번 한 것 같은데 이제 게임만 아니었다면은 좀 게임만이었다면. 뭔가 많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수능 점수를 바꾸고 싶어요. 사실 다른 것보다 뭐 수능을 해서 대학교를 바꾸고 싶다 이것보다 네. 제가 수능 점수 나온 날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봤어요. 기쁨인가요? 슬픔인가요? 슬픔. 아. 왜냐하면 뭐 6월, 9월 있고 수능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앞에 두 개는 잘 보다가 수능을 잘 못 봤어요. 네. 아버지는 이제 앞에 잘 보니까 한껏 기대를 했죠. 우리 자식 대학교 잘 가겠구나 했는데 수능 성적표 나온 날 저희 집 탁자에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아직도 떠올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일부에서도 말했다시피 가족이랑 더 오래 있고 싶고 네, 그런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네. 예전에 틴들러 씨가 집에 가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난 다시 태어나면은 네. 연대 공대생이 그렇죠. 되겠다. 그렇죠. 연대 공대생. 네. 그러니까 자취를 해야 돼요. 네, 그런 거죠. 서문 쪽에서 연대 서문 쪽에서 자취를 하는 연대 공대생. 네, 이렇게 한번 살고 싶다. 틴들러 씨는 그런데 네. 만약에 노니 씨는 네. 원하는 점수를 얻었어요. 네. 그러면 어떤 걸 하고 싶나요? 틴들러 씨는 뭐 연대 공대라고 하시는데 근데 하고 싶은 공부요? 아니면 뭐 대학교나 어디 공부나 이런 그냥 거. 어떤 타이틀이 나한테 네. 있으면 좋겠다. 요새 서울대 의대 핫한데. 네, 그렇죠. 저 미대 가보고 싶어요. 오. 미대보다 UX 디자이너를 그쪽으로 하고 싶어요. 산업이나 공간 디자인. UX 디자인이 그거예요? 산업? UX UI, 네. 공간 디자인, 시각 디자인 하더라고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난 10월에 제가 이탈리아 여행을 갔거든요. 네. 거기서 만난 분이 UX 디자이너였어요. 그분이 멋있어 보이네요. 되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약간 있어 보이는 거 좋아하거든요. 나 어디 가서 UX 디자이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로맨스 정 씨는 지금의 타이틀. 저는 미대생이시지 않나요? 미대 아니고 예술을 네. 했었는데 저는 그걸 하고 싶어요. 저도 약간 디자인 쪽으로 네, 되게 그림 잘 그리고 싶어 하는 욕구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회화보다는 약간 실용적인 걸 디자인할 수 있는 뭐 가구 디자인, 네, 약간 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마 그런 산업 디자인과에 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72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어떤 의미가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이 몰려왔다.
사람들이 흔히 실수나 우발이라고 말하는 것을 삶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과거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네. 그랬던 게 내가 옳았나?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과거가 좀, 한국인에게 특히 과거가 그런 거잖아요. 언제나 술 마시러 모이면은 이제 추억팔이 하고. 그렇죠. 네. 네. 언젠가 뭐 이런 비교 글을 봤는데 이것도 너무 좀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하는 서양인들은 이렇고 특히 한국인들은 이렇다. 그 비교 글 중 하나가 한국인들은 만나면 과거 추억팔이를 한 과거에 매몰되는데 서양인들은 만나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저도 그 본 적이 있는 건데요. 그렇죠. 네. 항상 이런 식의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과거를 대한 태도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서 네. 뭐 과거를 하면서 되게 스스로 합리화까지는 아닌데 되게 과거의 나를 옹호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땐 그럴만했어 이런 친구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뭐 후회로 가득 채우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스타일인지 좀 궁금해서 저는 과거를 생각하면은 일단 많이 답답해서 저 약간 과거를 많이 꾸짖는 편입니다. 네, 되게 못 살게 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네. 네.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자꾸 듣는 말인데 인과 보응이다. 네. 현재는 과거에 지은 네. 나의 일의 결과고 미래는 현재의 내가 짓는 일의 결과다. 뭐 이런 뭐 그냥 그런 말이 있는데 되게 종교적이죠. 아무튼 네.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저는 과거가 참 밉습니다. 저한테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데요. 저는 과거를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미화돼서 생각을 해요. 힘든 일이 있었더라도 그땐 그랬지. 그랬어. 그래 그때는 그냥 이런 생각을 가졌어. 그냥 그러고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우울한 성격이긴 한데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땐 이랬지. 앞으로는 더 잘 될 거야. 너 어떻게 해야지? 그냥 그렇게 다짐을 항상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는 항상 조금 긍정적으로 좀 미화돼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로맨스 정씨랑 비슷하게 좀 나무라는 편입니다. 항상 그런 그 딱 전형적인 멘트가 있어요. 그때 나를 만나면 한 대 팍 때려주고 싶다. 뭐 한 몇 주 전까지는 아닌데 몇 년 단위로 생각을 한다면 몇 년 전에 챈들러 만나면 진짜 뒤통수를 한대. 호되게. 하나 한번 사례 말해주실 수 있나요? 사례요? 네. 싫습니다. 네, 그 다음은 어쨌든 전체적인 스토리는 엔딩을 맞습니다.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연필을 못 찾고 나중에 결국 죽은 채 발견된 거죠. 김연필이랑 나나미라는 사람이 죽은 채로 발견되면서 그냥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미양도 사라지고 장진아도 사라지고 이 엔딩에 대해서 저희 모두 이렇게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며칠 동안 기다리셨던 그 코너 연남동 수선집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장진아 얘기를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계속 썸녀 장진화가 해탈을 하죠. 결국에는. 네, 거의 뭐 저는 시다르타 보면서 석가모니 보는 것 같았거든요. 뭔가 갑자기 몸몸에 뭐 빛으로 가득 찬 뭐 한 아이 애기가 몸에 들어가서. 네, 그게 저는 뭐 동자승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어린 시절의 부처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묘한 묘사가 되게 나오는데 이 작가는 도대체 왜 이 소설에 장진아라는 장치를 넣었을까? 저는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장진아가 이제 내용을 계속 읽다 보면은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내용을 다 말해주잖아요. 예를 들면 오미양이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너가 옛날에 만났던 애기가 A를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넌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 내용 전개를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장진아라는 인물을 넣은 것 같아요. 저는 저번에 작가 소개할 때 존재의 시원에 대한 그리움 이 사람이 어쨌든 키워드인데 그러면 이 장진아는 존재의 시원인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네, 참 알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네. 부디 좀 짐작이 가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장진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장진아에 대해서 좀 알만한 거는 왠지 하나 있죠. 뭐냐면은
장진아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막 네이버 뒤져보다가 출판사 서평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던 존재의 시원은 바다이며 오래전 잃어버린 내 안의 작은 아이이다. 잃어버린 또 다른 자아인 나와의 합일은 개인을 신화시대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되찾게 한다. 이러면서 그 한때 교보문고 간판에서도 과연 나였던 그 아이는 지금 어디로 갔을까? 뭐 사라진 걸까? 아니면 그대로 내 안에 남아있을까? 이런 문장이, 이런 그 광화문 현판도 생각나는 글이더라고요. 네. 정말 그 막 내 안으로 소설 속에서 장진아의 몸 안으로 그 다음에 이 A의 몸 안으로 들어왔던 이 친구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걔를 되찾음으로써 내가 온전해지는 거라면, 이런 서사라고 생각을 할 때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나가 있을 때 어떤 모습일까? 그냥 그런 것, 그냥 다시 저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나는 뭘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가? 초등학교의 로맨스 정, 유치원 때의 논의와 지금의 논의가 다른 건 뭘까? 뭐 이런 생각들. 네. 저는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뭐 반장도 하고 네. 뭐 학예회 때 앞에 나가서 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수학여행 가서 노래하고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인싸. 나대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정말 하기 싫어하는. 근데 왜 어느 시점부터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그 나서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 나서고 더 소극적으로 변해가지고 참 알 수가 없는 변화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무모함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이태원에 주 3일 아랍어를 배우러 왔다 갔다 했어요. 제 학교 수업 끝나고 1시간 반 걸려서 이태원에 가서 아랍어 수업 듣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막 학회, 주점 막 이런 거 술 먹으러 가고. 이분들 다 인싸셨네. 그랬는데 이제 점점 좀 현실적으로 되고 내가 가능성 있는 거에 대해서만 열심히 하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포장할 수 있는데 저에 대한 무모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챈들러는 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걸 잃어버린 거죠. 제가. 이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만한 사람이지 내가 라고 옛날엔 생각을 잘 하고 다녔던 것 같은데 한 초등학교 때 지금은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몇이나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책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 이 책의 주제는 뭘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네, 이 책의 주제가 없다면 네. 또 어떤 의미가 남았는지 각자에게 좀 그런 게 궁금하네요. 저는 이 책이 저한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더욱더 트랙맨으로 살라. 여기서 이 A가 이 일에 이상하게 껴들므로써, 그러니까 껴들었다기보다는 이 일에서 굳이 발을 안 뺨으로써 이 사람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은 절대 이 사건 이후에 A로 돌아갈 수가 없게 돼버렸죠. 네.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앞으로 연애 못하지 않나요? 그죠. 장진아는 그렇게 사라지고 네. 장진아가 사라진 다음에 이 사람이 뭔가 좀 정서적으로 기대던 오미양도 무슨 신발 2짝 남기고 사라지고 이제 이 사람은 연애 못할 겁니다. 이제 뭐 경찰 혐의는 벗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지금 뭐가 남았나요? 집에서는 뭐 거의 손절하다시피 하고 나오고 이래서 괜히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네. 저는 모릅니다. 네. 이 사람이 모른다고 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글쎄요, 김연필 뭐 고의 사고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던데요. 네. 그럼 사건 끝인데. 네. 발을 뺄 때는 빨리 빼자. 빼자. 이게 이 책의 주제다. 로맨스 정신은 어땠나요? 저한테는 이게 관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집에서 관심 받지 못하니까 되게 어디서든 이렇게 관심 받으려고 은근히 즐기는 거 있잖아요. 그쵸. 내가 이런 사건의 중심이 돼서 형사들이 나를 찾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주인공이 그게 결핍된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엄마 아빠는 내가 들어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TV만 본다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부터 시작된 결핍이 이제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사건을 해결을 하려고 제대로 활약을 안 하는가. 네. 이런 답답함을 야기한 게 아닌가 해서 전 이 책을 보고 약간 그런 관심에 대한 그런 감정이 남았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가장 막 떠올랐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제랑은 상관이 없어요. 불교 방송국이 진짜 마포에 있는 건지. 있죠. BBS 불교 방송이라고 마포역 거기 있습니다. 그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거랑 강릉에는 네. 공항이 없는데 왜 자꾸 강릉공항. 강릉에 공항이 없나요? 네, 강원도에는 양양공항밖에 없거든요. 제가 강원도로 출장을 자주 가서 네. 작년에 강릉을 20번 갔다 왔더라고요. 20번. 네. 그래가지고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네. 픽션이 진짜 픽션이네. 자꾸 신경 써. 강릉 맛집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어떻게 로컬 맛집으로? 네, 로컬 맛집으로. 로컬 맛집으로는 이거는 제가 강릉 사는 현지인한테 추천받은 곳인데요. 해미가라는 곳이 있어요. 해미가. 네. 횟집인데 조금 비싸긴 한데 맛있습니다. 바다해 맛미 집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지? 바다에 맛있는 집. 그리고 장안 횟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물회 파는 데인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물회보다 옆에 나오는 미역국이 더 맛있거든요. 미역국을 먹으러 물회집에 가요. 그 정도로 진짜 맛있어요. 양도 많고. 그래서 저는 강릉에 가면 꼭 장안횟집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 방송에서 남은 거는 해미가와 장안횟집이다. 여러분은 많은 걸 얻어가시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더 보태자면 네. 강릉에 그 초당 순두부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동화가든이라고 그 짬순이 있거든요. 네. 짬뽕 네. 순두부. 그게 진짜 줄 서서 먹는 곳인데 저도 하나 보태서 총 3개로 알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남기겠습니다. 네. 그 혹시 문득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민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죠. 네, 저도 있죠.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그 흰색 그 실내발을 신고 다니잖아요. 네. 네. 보통 그런 슬리본처럼 생긴 거. 거기다가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코기토 에르고숨 그걸 써놨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유가 있나요? 네, 그냥 그 단어가 멋있었어요. 라틴어 뽕이 또 있죠. 네, 그렇죠. 그거 써놓으면 애들 관심 가져주잖아요. 이거 뭐야? 이런 거. 관심. 네, 아무튼 네. 이런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세상이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은 계속 돌아갈까? 네. 그냥 지금 막 트루먼 쇼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해보고. 네. 지금 죽으면 PD 난리 나는 거죠. 네,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 지켜보고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도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한번 해보고.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면은 꼭 그런 거랑 결부가 되잖아요. 전생이라던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지? 했을 때 저는 전생을 믿는 편이거든요. 내가 네. 죽는 순간 뭔가가 돼서 태어난다를 믿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계속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제가 지금 녹음을 하다가 나가서 갑자기 이 빌딩 꼭대기로 올라가.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떨어져요. 네. 죽죠. 네. 그럼 누군가로 태어나겠죠? 그렇죠. 걔가 이렇게 잘하겠죠?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죠. 뭔지 그 알겠습니까? 영원 회귀라는 네. 그거네요. 저는 계속 그걸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어차피 전생은 기억이 안 나니까. 네. 한데 저희는 어쨌든 지금 20몇 년을 살아왔고 그거는 여기 이렇게 압축돼 있잖아요. 이 압축이 너무 잘 된 압축이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쳇바퀴를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이러고 있다가 저는 나가서 올라가가지고 떨어져서 죽고 다시 태어나서 뭐 일산으로 이사 와서 살고 무슨 중학교를 나오고 무슨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교를 가고 군대 갔다 와서 이 자리에 지금 또 앉아 있고 또 영원히 이런 얘는 또 이렇게 반복된다. 올라가가지고 네. 뭐 도루마무 계약을 하고 네. 뭐 거래를 하러 왔다인 네. 것처럼 이런 참 중이병스러운. 네. 저는 딱 지난주에 저 존재에 대한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주요? 예. 새해. 네. 새해군요. 새해에 새해 첫 주에. 네. 부서 이동이 있었어요. 저는 부서 이동을 안 했는데 새로운 분들이 오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10명인데 저를 제외한 평균 나이가 50대가 넘어요. 막내이신 건가요, 그럼? 네, 제 바로 위랑 10살 차이 나는데 그 말은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논니 씨가 일이 많아지겠네요. 예, 제 담당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근데
탁 옆에 주위 사람들은 야 이거 기회야. 너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은 너 뭐 고과 잘 받고 그럴 거야. 너무 힘들다고 생각은 안 해. 라고 말은 하는데 제일 안 좋은 어떻게 보면은 좀 향상되기 어려운 곳을 이제 맡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잡니라는 쓰레기통? 속된 말로 짬통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짬처리반이 됐다. 네. 제가 여태까지는 저 회사 동기들 중에 직업 만족도가 제일 높았거든요. 네. 회사 동기들 중에 네네. 진짜 높은 편이에요, 저는. 부서를 잘 갔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원래 그냥 부서 잘 간 것도 있고 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거? 근데 좋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어려운 50대 분들이 오시고 이래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로맨스 정이 말했다시피 직업에 대한 좀 생각을 한 번쯤 다시 해봐야 돼. 왜냐하면 다들 어렸을 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빠른 게 좋다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저에 대한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제가 2월 말에 한 10일 정도 휴가를 가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저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겠죠? 약간 갔다 와서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아마 이 오미양이 이게 다음 질문인데 코카콜라 애인이겠죠? 이 제목의 코카콜라 애인은 과연 누구이며 왜 하필 땡땡 애인일 때 코카콜라인지 뭐 아마 코카콜라 클럽 때문일 것 같긴 한데 적절한 제목인지 나라면 무슨 제목을 달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책 이야기 마무리할까 하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큰 의미는 안 둔 것 같아요. 이것조차 그냥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제목이다. 약간 있잖아요. 그 밴드 이름 지을 때. Y2K? 그런 네. 것도 있고, 뭐. 저희가 하던 거. 네, 뭐, 바지 색깔이랑 어제 먹은 음식, 뭐, 더하면은 뭐, 밴드 이름 나온다. 약간 그런 것처럼 그냥, 코카콜라를 일단 많이 써놨기 때문에, 네. 제목이 코카콜라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책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이제 애인을 붙이면은, 뭔가, 노니 씨 같은 네. 분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책이 한번 좀 약간 코카콜라병 뭐 이런 건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지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코카콜라 애인이 오미양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적절한 제목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미양이 주인공 A와 같이 내용 전개를 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스토리는 A가 이끌어가거든요. 근데 왜 굳이 오미양을 이렇게 제목으로 선정했는지 그건 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 어때요? 불교 방송 건너편 재즈. 재즈. 요새 제목 긴 게 그렇게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책 갈피. 네, 시즌2의 인상 깊었던 문장으로 찾아뵀던 책갈피 코너인데요. 먼저 로맨스 정씨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었나요? 네, 제가 책갈피를 꽂은 구간은 페이지 126쪽인데요. 어떤 사람에겐 삶이 결코 선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닥쳐오는 거죠. 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오미양의 대사죠. 네, 이게 저는 이 문장을 보고 나서 한 10초 동안 약간 스턴에 걸려가지고 그래. 이 닥쳐오는 것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했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나한테 닥쳐오는 것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 제 상황과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반지의 제왕에서도 네. 나옵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 1편입니다.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에서 간달프가 이런 말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일을 겪게 된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럴 때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뿐이지. 네, 닥쳐오는 것들 중에서 그나마 선택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노니 씨가 책갈피를 꽂은 구간은 어디인가요? 네, 저는 164페이지에 주인공 A가 한 말입니다. 그녀에게서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외로운 자유가 느껴졌다. 자유란 아마도 그런 것이리라. 외로움과 자유, 그 상반된 두 단어의 결합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사람들한테 얽매이기 싫은 그런 자유를 외치는데요.
또 그렇게 혼자 있고 자유롭다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하게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또 그 두 가지. 그 사이에서 역설적인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문장에 책갈피를 꽂았습니다. 그러면 노니 씨의 자유도가 100%가 되면 노니 씨는 외로움을 느낄까요? 네, 저는 자유로가 100%여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어디를 떠나거나 이러면은 그런 게 있어요. 뭐 노래를 듣잖아요. 네. 엄청 자유로운 상태인데 이 노래를 들어요. 그럼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누가 생각난다. 또 괜히 한없이 그러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 사람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자유도가 100%여도 외로움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챈들러 씨가 책갈피를 꽂은 구간은 어디인가요? 네, 페이지 150쪽입니다. 편지의 일부분이에요. 아직 구두 속의 모래알을 다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윤대영 씨는 소설을 쓸 게 아니라 시를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소설을 고집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전문 편지 작가가 되는 네. 거죠. 허처럼 네.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릉 갔다 그럼 기분이 좋진 않죠. 이 구절은 기분이 좋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런 문장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편지 대피를 해준다면 저도 이 문장 보고 진짜 소름 돋아가지고. 그쵸. 네. 이게 제가 멋있는 게 뭐냐면 왜 그 영화 비긴 어게인 네. 그게 마크 러팔로랑 네. 맞죠? 키이라 나이틀리 거기서 제가 소름 돋았고 좀 멋있었던 건 누구죠? 그 마룬 5 애덤 리바인. 네, 애덤 리바인 나오잖아요. 애덤 리바인이 이제 키이라 나이틀리한테 음악을 들려주고 키이라 나이틀리가 음악을 듣더니 처음에는 이제 좋네 하고 듣더니 뭐 갑자기 듣다가 표정이 되게 어두워지더니 막 접시를 내던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보통 그러면 너 뭐 하는 거야? 할 텐데 애덤 리바인도 잠깐 그런 반응을 보였다가 결국은 네가 알아차렸구나 하고 바람핀 사실 고백을 하는데 네. 노래 가사가 노래 가사에 메시지를 담은 건 아닐 거잖아요. 설마 무슨 노래 가사가 누구에게 미안해 나 바람 피웠어를 담았을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냥 그 사람의 음악적 표현을 듣고 얘 지금 마음 변했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진짜 엄청난 교감인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그런 거 아닐까요? 강릉 갔다 와서 내가 근데 강릉에서 뭐 어떤 애랑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너를 막 만나러 가지 못한다를 이걸로 담았고 이걸 받는 사람도 이걸 바로 알 수 있는 이 한 문장으로 네. 아직까지도 내 구두 속에 모래알이 남아있다. 이건 진짜 교과서에 넣어야 되는 이거는 진짜 엄청난 문장입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넣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이다. 네. 문학적인 글쓰기. 이게 엄청난 글이죠. 네. 책 몇 페이지를 지금 이걸로 요약을 한 거니까.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책갈피를 한번 꽂아봤네요. 연남동 수선집. 네,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파격적인 코너입니다. 연남동 수선집.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책의 어떤 아쉬운 부분이나 좀 이런 거를 저희가 한번 수선을 하고 한번 재단을 해보겠다는 건데요. 다행이네요. 너무 엔딩이 완벽하거나 모두가 그렇죠. 마음에 들어하는 책이었으면 이 코너는 시작도 못하고 네, 죽을 뻔했는데 진짜 허점투성이죠. 마음에 안 드는 네, 엔딩입니다. 넉마주의가 지금 연남동 수선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먼저. 자, 넉마가 왔어요. 네, 자, 이제 노니 씨는 이 넉마를 어떻게 수선을 하실 건지. 네, 저는 처음에, 사건의 발단이죠. 김연필. 그 PD가 처음에 갑자기 사라지고 안 나오다가 채팅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얘가 중요한 인물인데 어떻게 인물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있다가 그냥 내용을 급하게 마무리하려고 딱 등장시키는 건가. 그래서 차라리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메일이나 음성사서함을 통해서 김연필의 존재를 조금 더 알려주고 제 좀 인물의 비중을 좀 더 키웠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저는 이 엔딩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제가 이어 써봤는데 나는 거리에 눈을 막고 서서 어깨를 툭툭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등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설이 끝맺음이 되는데 뒤에다가 이제 두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때 나는 멀리 걸어가는 장진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순간 내 두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김연필이었다. 장진아와 김연필은
팔짱을 낀 채 멀어져 갔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완전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런 거죠. 장진아도 이제 뭔가 해탈한 것처럼 막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잠적을 했잖아요. 네. 여행 간다 치고. 그 김연필은 죽었는데. 시체로 발견됐는데 알고 보니 이제 둘이서 이제 짜고 이 친구한테 이제 죄를 덮어 씌우고 약간 마약 이런 걸 다 전파를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코카콜라 A2를 기대하는. 완벽하죠. 완벽합니다. 이러면은 여태까지는 시청률 0.5%의 네. 예술 드라마였다면 지금서부터는 JTBC 17.8% 스카이캐슬 갑니다. 가는 거죠. 네.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수선을 해보고 싶었네요. 네. 챈들러 씨는 어떻게 수선하고 싶나요? 네, 저 역시 엔딩 쪽을 손보는데 엔딩이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오미양이랑 정진화. 장진화.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오미양이랑 장진화. 이 둘이 둘 다 사라지잖아요. 네. 네. 둘 다 사라지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입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제나. 책을 읽다 보면 주인공이 이입을 하게 되니까. 내가 A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A라고 생각했을 때 이 둘 다 사라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어떻게. 온갖 형사한테 협박당해, 경고장도 날라오죠. 네. 집은 나왔고, 마약하는 애들이랑 얽혔고. 그런데다가, 마약하던 오미양이한테 막 되게 감정도 느꼈었고, 네. 장진아한테도 감정도 느꼈었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나는 무성애자야, 이러고. 이 모든 일을 겪고 났는데 남은 사람이 지금 A 혼자잖아요. 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다시 혼자가 또 된 거죠. 네. 시궁창 한참 구르고 나왔는데 똥 묻어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 혼자 고군분투한 거죠. 동료가 네. 한 명쯤은 있어야 돼요. 이 그지 같은 과거를 나눌 수 있는. 이 얘기 어디 가서 해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이 얘기를 하면은 술 취했네. 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좀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오미양이랑 장진아 둘 중 한 명은 사라지면 안 되는데 누구를 그러면 남길 것이냐? 저는 오미양. 네. 이유가 있나요? 오미양이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마지막에 각성 한 페이지 안에 마지막 한 그렇죠. 페이지 거의 각성을 갑자기 해버려서 네. 그녀가 이제 변신하는 것 같았다 이러면서 네. 갑분사. 네. 갑자기 사라져. 그쵸. 네. 이야기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네. 막 갑자기 감정을 느끼고 내가 너 이제 널 책임질게 나랑 같이 살자. 뭔가 어떻게든 그렇게 좀 결론이 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네. 이건 네. 열린 결말이라고 해야 하나요? 열렸다기보다는 뭐라 그러지? 열려있던 결말이라고 할까요? 원래 네 어떻게 수습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야심찬 코너 네. 연남동 수산집을 괜찮네요. 네. 저는 괜찮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은 표정이 좀 별론데. 네. 아니, 어떻게 될지 이제 코카콜라 애인으로 이제 처음 시도를 했으니까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네, 이제 이어서 마지막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네.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좀 기대가 되네요. 네. 먼저 우리 챈들러 씨. 네. 따뜻하게 덮인 코카콜라. 5점 만점에 2점입니다. 네. 그다음 노니 씨. 1년의 사건을 통한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5점 만점에 3점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있어 보이는 싸구려 90년대 골동품. 별점은 5점 만점에 2점입니다. 가차없네요. 네. 그나마 이 2점이 그쵸? 아직 구두 속에 있는 모리아를 털지 못했다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원래 1점입니다. 네, 원래 그쵸. 1점인데 네. 편지를 너무 잘 써요. 네, 편지가 너무 좋아서 그냥 이 책을 읽고 싶은 분들은 넘기다가 네. 편지 형식이 나온다 싶으면 멈춰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이 편지를 읽기 위해서라도 도서관을 방문하여 이 책을 빌리는 수고가 충분히 보상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여기 책에 나오는 편지 내용을 저희가 편지 쓸 때 써먹어도 네, 좋을 그럼요. 문장들이 진짜 많은 그러면 것 같아요. 정말 네. 진짜. 왜냐하면 이 책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네. 없을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창작했나봐가 그렇죠. 되거든요. 네, 이거 들으시는 분들만 써먹으시는 거라 저희끼리만 공유하는 걸로 합시다. 네. 문학소년단 들으시는 캔버스 커플은 없을 테니까 그분들은 네. 뭐 써먹지 못하겠고 네, 꼭 이 편지를 써먹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한 줄 평까지 밝히면서 드디어 책을 덮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의 뭐 명실공히 마지막 코너 알림장이죠. 네. 오늘 알림장 누군가요? 알림장, 첫 번째 알림장 로맨스 정입니다. (5년) 뒤 장진아와 만났다. 나는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장진아는 점차 시력이 약해지다가 결국엔 실명한다는 희귀병 확진을 받았다고 우유가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며 담담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그녀는 몇 달 전 살면서 처음으로 빛이 잘 들어오는 집으로 이사했었다. 하지만 이제 눈을 위해 조금이라도 진행을 늦추기 위해 빛을 가려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오랜만에 영화를 함께 보았다. 10년 전 허름한 영화관이 아닌 근사하게 차려진 해화동의 영화관에서 피나바우시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커다란 화면 안에선 몸이 드러나는 예쁜 색깔의 옷을 입은 많은 여자들이 뛰고 웃고 소리쳤다. 영화를 보고 난 뒤 그녀는 나에게 지난 생일 선물이라며 피나바우시의 전기를 사주었다. 날씨가 많이 풀렸구나. 그래, 날씨가 많이 풀렸다. 우리는 이 말만 반복했다. 난 더 이상 그녀를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난 그녀를 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어. 다정함과 유머가 어떻게 이리 쉽게 눅눅해져 버릴 수 있는 걸까? 이래도 되는 걸까? 삶이 이렇게 못되게 굴어도 우리들은 과연 괜찮은 걸까? 이거는 이제 알림장이 이제 좀 책 내용과 관련되게 한번 써보자 해서 제가 이제 5년 뒤 만약에 장진아를 만났다고 가정을 하고 쓴 건데요. 최대한 이 코카콜라 애인의 느낌을 좀 비슷하게 내보려고 네, 써봤습니다. 보면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이렇게 끝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가가 쓴 방식이랑 비슷하게 쓰셨네요. 네, 일부러 좀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보겠다고 쓴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문학소년단 첫 번째 책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먼저 이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 노니 씨가 이제 처음 이렇게 길게 녹음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책을 읽는데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니까 생각 안 났던 부분도 떠오르게 되고, 근데 조금 아직은 어려운 게 둘의 케미가 너무 잘 맞아서 언제 끼어들어야 될지 그걸 좀 타이밍 잡는 게 좀 쉽지 않았어. 그냥 아무 때나 끼어죠. 정답은 아무 때나. 네, 아무 때나입니다. 그냥 닥쳐오는 대로 네,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주 공지를 할까요?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읽나요? 다음 주는 스시마 유코의 소설집 나 중 산불이라는 단편을 읽을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또 공지를 했죠. 30권 미리 인스타그램에. 그렇죠. 네. 이 책은 좀 다르겠죠. 네, 이 책은 그래도 스시마 유코가 또 명망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뭐 윤대영 씨도. 네, 윤대영 씨 지금 교수이신데 동덕여대 교수님으로 알고 계신데, 네, 뭐 이 방송 들으실 일은 없겠죠. 아마 그분도 좀 내 과거에 석사 논문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약간 그분도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 책이. 네. 그런 의미에서 2화는 1화 전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저희가 이번 방송에서 이번 1화, 2화 방송상으로 1화, 2화가 마음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영이 이게 뭔가 내가 독서 팟캐스트가 맞는 건가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달팽이를 생각해 주시면 된다. 달팽이는 뭐죠? 당근을 먹으면 주황색 똥을 싸고 양배추를 먹으면 초록색 똥을 싸는 동물? 곤충? 뭔가요? 곤충인가요? 순수한 연체 동물? 동물이네요. 동물이네. 제가 뭐라 그랬죠? 동물인가요? 곤충인가요? 네. 저희는 이 책이 이거였기 때문에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다. 즐거우신 분들이었다면 아마 이 책을 읽으시는 것도 아마 즐거울 테고. 맞습니다. 재미없으셨던 분들이라면 저희의 잘못이겠지만 100% 그렇지는 않고. 네.
아무튼 뭐 저희가 네. 당근을 먹은 것이다. 네, 너그러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 나눌까요? 하나, 둘, 셋. 또 봐요.